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67세 한의학 박사 김재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고 나면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을 보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 머리를 말리다 보면 수건의 손에 바닥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걸 보며 아, 나도 탈모 시작인가 하고 걱정하신 적이나 예전 사진을 꺼내보면 분명 풍성했던 내 머리숱이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걸 느끼면서 괜히 가슴 한켠이 불안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사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걸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넘기기엔 머리카락이라는 건 너무도 소중한 존재죠. 머리숱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존감, 활력, 건강, 심지어 사회적 이미지까지 연결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머리숱을 지키기 위해 좋다는 샴푸, 영양제, 심지어 병원 시술까지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로 그렇게 비싼 방법들만이 답일까요? 오늘은 그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돈 거의 들지 않고 부작용도 없으며 집에서 누구나 실천 가능한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바로 머리 감기 전 이것 하나 바르는 것만으로도 머리숱을 되살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방법은 이미 많은 분들이 실천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한 건강 습관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 빠지는 걸 느끼셨다면 오늘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피부과와 한의학에서도 공통으로 인정하는 원리에 기반한 아주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냥 물로 적시고 샴푸하는 거 말고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피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채 샴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피는 피부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액순환이 줄고 피지가 부족해지며 두피 자체의 회복력도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강한 샴푸 성분이 바로 닿는다면 오히려 머리카락이 더 쉽게 빠지고 염증이나 가려움증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 습관은 그런 두피를 사전에 보호하고 모낭이 더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효과를 봤다는 점,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이 습관을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충분히 들을 가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주변에 머리숱 때문에 고민하시는 가족, 친구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 공유도 꼭 해주세요. 그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실속 있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머리 감기 전에 뭘 바르라는 걸까? 그 핵심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머리숱이 줄어드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두피 환경의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피지 분비가 줄어들며 두피가 건조해지고 그 결과 모낭이 약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모낭이 바로 머리카락의 뿌리인데요. 여기서 문제는 모낭이 막히거나 약해지면 새로운 머리카락이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낭을 어떻게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핵심이 머리 감기 전에 오일을 바르는 습관입니다. 오일이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기름을 바르는데 머리카락이 좋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 오일이 아닙니다. 피부과와 한의학 모두에서 인정하는 천연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추천드리는 오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로즈마리 오일입니다. 두피의 혈액순환을 도와
모근의 산소와 영양 공급을 촉진합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로즈마리 오일은 남성형 탈모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호바 오일입니다. 두피의 유수분 균형을 잡아주며 자극이 적고 흡수가 빠릅니다. 특히 민감한 피부나 가려움증이 있는 분들께 좋습니다. 세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항균 작용이 뛰어나 모낭 주변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녹여주고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 오일들을 샴푸 전에 두피에 소량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막혀있던 모낭이 열리며 노폐물이 자연스럽게 제거됩니다. 둘째, 두피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모근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셋째, 샴푸 성분으로 인한 자극이 줄어들며 두피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 기존 모발은 덜 빠지고 새로운 머리카락은 더 잘 자라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사실 단순히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한의학에선 모발은 혈의 찌꺼기라 말합니다. 즉 피가 잘 돌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야 머리카락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피부과와 탈모 클리닉에서도 두피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거나 혈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치료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술을 집에서 간단히 오일 마사지만으로도 실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기적처럼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체질, 생활 습관, 유전적 요인도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두피 상태가 건조하거나 염증이 자주 생기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걸 체감하신 분이라면 이 방법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당장 오늘부터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약이나 병원 시술 대신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으로 두피를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머리 감기 전 오일 마사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의 사례를 통해 진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67세 김정수 씨는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거울을 볼 때마다 정수리가 점점 넓어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샴푸를 써도 효과가 없었고 머리를 감을 때마다 손에 잡히는 머리카락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샴푸 전에 오일 바르기를 알게 되었고 인터넷에서 호호바 오일을 구입해 일주일에 3번씩 실천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샴푸하기 15분 전 소량의 오일을 두피에 골고루 바르고 손끝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평소처럼 샴푸를 하는 것. 단순했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가 지나자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한 달쯤 되니 정수리에 비어있던 부분에 가늘고 짧은 솜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달째 꾸준히 실천 중이며 머리카락이 더 이상 얇아지지 않고 탈모의 진행이 눈에 띄게 멈췄다고 합니다. 김정수 씨는 말합니다. 정수리만 보던 제 시선이 이젠 거울 전체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62세 박영희 씨는 몇 년 전부터 두피에 염증이 자주 생기고 가려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두피 트러블 전용 샴푸도 써보고 병원에서 처방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로즈마리 오일 두피 마사지 영상을 보고 그날 바로 약국에서 오일을 사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오일을 손끝에 살짝 묻히고 정수리부터 귀 옆 뒷머리까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한 후 30분 뒤에 샴푸로 깨끗이 씻어낸 것. 딱 3번 실천하고 나니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고 뾰루지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머리를 감고 난 뒤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모발이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머리 감는 시간이 즐겁다는 표현이 인상적이었죠. 두피가 편안해지니까 머리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합니다. 70세 정대호 씨는 유전형 탈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30대부터 이마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60대 중반부터는 정수리까지 머리숱이 많이 줄었습니다. 병원 치료도 받아봤지만 비용이 부담스럽고 효과도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방법을 찾던 중 한 지인의 소개로 코코넛 오일 두피 관리법을 알게 되었죠. 머리를 감기 전 코코넛 오일을 따뜻하게 데워 두피에 부드럽게 바르고 손끝으로 10분간 천천히 마사지. 이걸 일주일에 2번 4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대호 씨의 말에 따르면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굵어졌고 빠지는 양도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예전엔 손톱으로 두피를 긁으면 하얗게 각질이 묻어났는데 지금은 두피가 훨씬 매끄럽고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비료 뿌린 밭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에요. 정대호 씨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이 세 분 모두 거창한 시술 없이 단지 샴푸 전 오일 바르기라는 단순한 습관만으로 머리카락과 두피 건강에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빠짐이 줄었고, 어떤 분은 두피염증이 사라졌고, 또 어떤 분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환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건 특별한 사람만 효과 본 게 아니라 누구나 꾸준히 실천한 분들에게 나타난 공통된 변화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방법을 집에서 실천하면 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오일을 써야 하나요? 두피에 사용하는 오일은 반드시 천연 식물성 오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추천드리는 오일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로즈마리 오일. 혈액순환을 촉진해 모근에 영양을 더 잘 전달합니다. 탈모 예방 효과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죠. 두 번째, 호호바 오일.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잡아주고 자극이 적어 민감성 두피에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코코넛 오일. 항균력이 뛰어나 두피에 생긴 염증이나 각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3가지 중에서 처음 시도하신다면 호호바 오일이 가장 무난합니다. 향이 강하지 않고 흡수도 빠르기 때문이죠. 단, 오일을 고를 때는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00% 천연, 정제되지 않은 비정제 오일. 향료 무첨가 제품을 고르세요. 언제 어떻게 바르면 되나요? 사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샴푸하기 10분에서 15분 전, 머리카락이 마른 상태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손바닥에 1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의 오일을 덜어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문질러 체온에 살짝 덮여줍니다. 정수리부터 시작해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이때 손톱이 아닌 지문으로 눌러주듯이 해야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마사지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뒤 평소처럼 샴푸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오일이 두피에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주는 것입니다. 남은 오일은 오히려 모공을 막아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일을 바르기 전에는 빗질로 두피 각질이나 이물질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자주 해야 하나요? 이 방법은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하면 두피가 오일에 과민 반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월, 수, 금처럼 요일을 정해두고 실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규칙적인 루틴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들입니다. 첫째, 피부 트러블을 막기 위해 처음 사용할 땐 귀 뒤쪽이나 손목 안쪽에 소량만 테스트해보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절대 시판 향기 오일이나
아로마 향이 강하게 첨가된 오일은 쓰지 마세요.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머리를 너무 세게 문지르거나 손톱으로 긁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두피에 미세한 상처를 내면 오일도 독이 됩니다. 넷째, 오일을 바르고 오래 방치하면 산화되거나 끈적거림이 심해져 두피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30분 이내에 샴푸로 헹궈주는 것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간혹 샴푸 없이 오일만 바르면 안 되나요? 묻는 분도 계신데요. 오일은 클렌징이 아닌 전처리제입니다. 따라서 꼭 샴푸와 함께 써야 효과를 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샴푸 전 오일 마사지는 사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방법은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천하다가 포기하곤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꾸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좋은 방법도 한두 번 한다고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머리숱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개월, 수년 동안 점점 줄어든 머리카락을 단 며칠 만에 되살릴 수는 없겠죠.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적은 대단한 방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의 반복에서 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피에 오일 바르는 거 매일은 무리예요. 너무 귀찮고 힘들어요. 하지만 그분은 하루도 빠짐없이 TV 드라마는 꼭 챙겨 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TV 보기 전 10분만 나를 위한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두피 마사지 하면서 TV 소리만 듣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머리카락을 위한 시간으로 바꿔주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두피 관리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작은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하루하루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꾸준히 관리했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 결과가 한 달 후에 보일지 3달 후일지 몰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단지 외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숱이 회복되면 사람의 표정이 바뀌고 자신감이 생기며 활력이 달라집니다. 머리숱이 좀 많아진 것 같네? 요즘은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해졌어? 이런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도 믿게 됩니다. 아, 정말 효과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지금이 딱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머리카락은 포기한 사람의 두피에선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려준 사람의 두피에선 반드시 살아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세수를 하듯, 매일 저녁 치아를 닦듯, 그저 머리 감기 전 10분 오일 바르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늘 이 영상을 본 것 자체가 이미 큰 실천의 시작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끝에서 그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머리에게 시간을 선물하세요. 이 말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머리 감기 전 오일 바르기라는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가 어떻게 탈모를 막고 머리숱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두피에게 잠깐의 쉼과 영양을 선물하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정수리 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죠. 오늘 내용 중 기억하셔야 할 건 단 2가지입니다. 꾸준함과 정성. 그 2가지만 있다면 당신의 머리숱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오늘부터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말 한 줄이 당신의 첫 실천이 되고 우리 채널은 여러분의 변화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마세요. 자신을 돌보는 당신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더 실천적인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